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식 사라. 왜냐면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야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유동성을 푸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정부에서 돈 얼마나 찍나, 세계적으로 돈 얼마나 찍어내나, 이것만 생각하는데, 유동성 장세의 핵심은 뭐예요? 통화 승수, 화폐 유통 속도. 그래서 얼마나 찍어내느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시중에 많이 도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중에 돈이 똑같은 돈을 찍더라도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시장에는 화폐가 많이 이용돼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진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서 유동성을 돌게 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건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서 자산시장 띄우죠. 유동성 장세 때문이 아니라 빚내서 사라고 자꾸 유도해서 B2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 얘기 계속 나오죠. 들썩이는 금리, B2 영끌죠. 지금 8월 기준으로 대출금리 0.6%포인트 올라갔고, 가중평균금리도 0.3%포인트 올라갔죠. 거의 이거 3월에 코로나 시작됐던 20년 3월에 한 2.89 정도 됐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죠. 빌 땐 낮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번. 이거 저금리 영원하지 않다. 금리 떨어졌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었죠. 금리 더 떨어지고 8월까지 떨어지고 있는데도 작년 내내 저희는 그 얘기했어요. 영원하지 않을 거다. 1년 2년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내에 갚아요? 적어도 10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30년 이 정도까지 갚죠. 그러면은 한 1, 2년 저금리라고 해서 영끌에서 샀는데 금리가 점점 올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커져가고, 영끌에 쓰면 진짜 더 갚을 돈 없는데 어떻게 갚느냐. 그래서 부동산을 영끌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B2 같은 경우도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 상승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있으니까. 자, 1.5% 돌파가 아니라 1.6 갔어요. 1.6. 1.5% 향하여 재급등 3월 초에 이랬는데 벌써 1.6 찍었어요. 한 3일밖에 안 됐는데. 왜? 실망준 파월. 늘 응원했죠. 지금 유동성 푸는 방식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죠. 연준에서 RP 공급도 했었고, 뭐 기업 지원도 들어갔고. 지금은 그런 얘기 없죠. 뭐만 한다고 그래요? 1조 9천억 달러 풀 것이다. 뭘로? 국채 발행으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리고 뭐예요? 저금리. 그것도 기준금리 0.25에서 0에서 0.25%. 기준금리 동결. 근데 요거는 아직 확실히 나오진 않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지 돈 더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많이 죽어갔어요. 돈 풀어서 살리고 있어요. 근데 과거처럼 돈 풀어줄 줄 알고 기대감 하면서 주식시장 올리고 뭐 비트코인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난리쳤죠. 그러면서 힘을 내요 슈퍼파워를 했는데 힘을 안 내고 있죠. 그냥 기조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실망하면서 국제금리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있죠. 코스피 얘기 나왔는데, 이거 우리나라 기사니까 코스피 얘기 나오죠. 나스닥, S&P 이런 거 보면은 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 국고채 금리 10년 2년 만에 2% 돌파했다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번 뚝 떨어졌다 국채금리 꾸준히 떨어졌는데 그 뒤로 쭉 오르더니 언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다 이미.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낮아도 국채금리가 높으니까 어때요?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지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채에서 돈 빌려가지고 금융기관에 풀고 금융기관은 채권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국채보다 싸면 누가 사줘요? 은행채나 금융채. 그러니까 얘네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채권을 비싸게 발행하면은 당연히 대출이자 올려야죠. 수익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준금리 안 올라가도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미 국채금리가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뭐 부동산이나 주식 뭐 전문가나 작자들 타격이 크지 않을 것.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시중금리 보고 얘기하세요. 코로나 이전 수준 다 따라잡았는데. 트럼프랑 바이든 현금 지급 이외에도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대출 임대료 유예, 세금 감면, MBS, 회사채, 지방채, 자산담보부 증권 등 매입 이런 실행했는데 뭐예요? 바이든은 실업수당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 대부분 국채 발행해서 하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재정 지출 뭐예요? 이때 늘었다가 지금은 아니죠. 물론 이때보다 많지만. 그러니까 지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파월 실망한 거예요. 아니 파월씨 실망이에요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금리 상승하니까 외국인 기관 매도 들어가고 있죠. 근데 맨날 동학개미는 사라 그래요. 왜? 기관 나쁜 놈들 만들면서. 아니 국민연금이 동학개미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하는 연금을 맡겨둔 사람들을 위해서 수익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개미들 돈 벌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포트폴리오상 매도하니까 기관 때문에 뭐 개미 죽는다느니 왜 자꾸 이런 기사를 내느냐. 그렇죠? 글로벌 금리 상승 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채권금리 오르면 다른 나라가 다 따라 오를 수밖에 없죠. 즉 뭐예요? B2 끝나간다는 거죠. 저금리는 굉장히 일시적이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역시도 적자 국채 발행한다고 그랬죠. 국채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9조 9천억 발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 금리는 더 들썩일 수밖에 없죠. 미국도 1조 9천억 달러 뿌린다고 그랬고 우리나라는 9조 9천억 발행해서 뿌린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뿌리니까 우리나라도 좀 뿌려야 되고 미국에서 국채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올려야 되고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면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 있을 것이라고 그랬죠.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있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있으니까 그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올라갈 거야. 이딴 개소리 하는 인간이 있으면은 멀리하세요. 왜냐면은 불황형이죠. 지금 자산시장 급등은 불황이라서 금리 낮춰놨더니 빚내서 사라고 유도해서 빚내서 사고 있는 한국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 따라 오르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자산시장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죠. 저게 정상적이라면 괜찮은데 거품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쌓였는데 견딜만 하다고 그러죠. 인플레 있네 이야기하니까 뉴욕 증시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급락하고 코스피도 3천선 붕괴하고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보면 어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해되는 거 유가 상승 금리 인상은요 보통 유가 상승 때문에 인상한 경우가 많죠. 왜? 유가는 뭐에 반영되기 때문에? 운송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주범이죠.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만 그래요? 원자재들 보면 다 그렇죠. 철광석, 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 올랐죠. 다 거품 끼고 있죠. 터지고 나서 불이 쭉 오르죠. 금은도 말할 것도 없고. 코스피 어때요 근데? 얼마 간다고요? 뭐 3,500 뚫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천스탁 이야기 많았는데 맛만 보고 왔죠. 천이 있으면은 여기다 혓바닥만 살짝 대고 온 거죠. 천스탁. 코스피 3,500 간다 했는데 3,200 넘고서 훅 떨어지고 있죠. 지금 어디? 3,000도 안 나온다. 코스닥도 이미 900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왜 아직도 B2하고 주식 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나스닥 이번에 갑자기 좀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때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한번 확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위험하죠.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전반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요거 올랐다고 내일 또 오르겠죠. S&P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B2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월에 20조 넘었죠. 3월 21조 이것도 억제했는데도 21조 억제하니까 지금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즉 빚내서 B2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미 가자 하고 있죠. 이러고서 개미 가자 하고 있죠. B2 할 때예요 지금. 잔고는 늘어나는데 코스피는 어때요? 자 부자들 봅시다. 아직도 주식 가자 하고 있죠. 부자들 부동산보다는 주식 투자 선호를 확산하고 있다. 부자와 대중 부유층의 경기 전망. 일단 실물 경기 긍정보다 부정이 많죠. 부동산 경기 17%, 부정 52%.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난리들이에요. 이미 부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다 팔고 빠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규제하면 현금 부자들만 사라는 얘기들이냐. 현금 부자들 안 사고 있어요. 그냥 반대 여론 만드는 거지. 규제 들어가면 현금 부자들은 안 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못 사게 되면은 그게 하락하는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하락하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무너진다. 경기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 보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투자하되 대출받아 투자한 비중은 4%. 그러니까 빚내서 할 정도는 아니다. 부동산은 완전히 맛이 갔고 부동산보단 주식이 낫다. 다만 위험하니까 빚내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이게 현황이죠. 부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B2 해라. 지금이라도 B2 할 때다. 사라. 지금이 저평가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동학개미는 승리한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황은 보면 어때요? B2 여전하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증가세는 거래 대금이 줄었음에도 B2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줄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거래 대금이 20% 가까이 줄었다는 거는 B2 안 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팔고 빠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B2 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은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니까 끝끝내 붙들고 있는 거죠. 거래 대금만 줄었어요? 증시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런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만 늘었더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차익 실현하고 진짜로 머리 좋은 인간들은 빚내서 안 하고 먼저 차익 실현하고 빠지면은 맨날 그거 B2 연끌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시장이 올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이죠. 결론 부자들은 B2 안 해요. B2가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증시 예탁금 거래 대금 급감 했는데 뭐만 늘어요? 신용
융자 잔고만 늘죠. 부동산에서 똑같은 얘기 했었죠. 시중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도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에는 차익 실현하고 빠지는 동안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다. 똑같은 현상이죠. 지금 비트족들 물리고 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개미들은 무조건 승리한다. 개미들 승리한다 띄워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래야 유동성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그 말 믿고 들어온 사람들 B2에서 크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